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어제는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최장 매도 랠리를 보였던 기관이 13일 만에 시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죠. 오늘의 키워드, 돌아온 기관입니다.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기관 투자자가 어떤 업종과 종목을 주목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일장 복귀하겠습니다. 월요일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17% 강보합으로 7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2,500선을 지지해냈고요. 코스닥은 1.3% 오르며 888.7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홀로 2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723억 원 순매수, 여기에 외국인도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다소 제한한 건 환율의 영향이었습니다. 조금 진정되나 싶었던 환율이 어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원 30전 오른 1,34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지만 이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위안화가 약세였고요. 원화 역시 여기에 동조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0.45% 오르며 66,6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435% 증가할 것이란 증권사 전망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진 영향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1%, 포스코홀딩스가 0.3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영재를 중심으로 2차 전지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관련 수입 제품 검사를 전기차 배터리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주에서 사자질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BM이 5.13% 올랐습니다. 종가 32만 8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9.2% 강세로 마감가 117만 5천 원이었고요. 여기에 LNF가 0.24% 상승하며 21만 1,500원, 포스코 DX가 11.8% 급등하며 32,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21%, 셀트리온 제약이 2.46%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맥신과 반도체, 태양광 같은 업종이 강세였고요. 화장품과 카지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 테마로 수급이 너무 몰리다 보니 그만큼 변동성이 커서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또 맥신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지난주에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던 초전도체 관련주는 급락했습니다. 맥신 관련주로 분류되는 휴비스와 센코, 경동인베스트,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이 5개 종목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초전도체 관련주에서는 덕성과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가 하한가를, 그리고 톱 엔지니어링이 9.34%, 선함이 9.07%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돌아온 기관이죠. 올해 12거래일 순매도, 역대 최장 매도 랠리를 끝내고 돌아온 기관 투자자가 8월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를 순매도하고 중형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 중국 소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순매수 탑5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도소매 업종 내에서 면세점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에서 도소매 업종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면세점의 매출이 현재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체 관광객 중심 시장에서 면세점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PER, 즉 주가수익 비율이 30배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도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 면세점부터 화장품 회사 순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사 모두 최선호주로 호텔신라를 꼽았습니다.
면세점 관련주에서 전일장 호텔신라 1.82% 하락했습니다. 종가 86,200원이었고요. 그 밖에 또 선호주로 꼽히는 신세계가 2.13% 하락, 현대백화점 1.08%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 업황 체크하시죠. 현재 국내외 금융 환경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은행주가 방어주로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는 데가 2분기 은행들의 이익 규모가 어려운 업황 대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순이자 마진이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4월 저점 이후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담보금리도 완만하게 오르면서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 모두 하반기에 순이자 마진이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주환원 이슈도 재부각된다며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호주로는 주주환원에서 가장 적극적인 KB금융을,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우리금융지주를 픽했습니다. 전일장 KB금융 0.38% 하락하며 종가 51,800원이었고요. 반면에 우리금융지주는 0.7% 강세로 11,46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업황들 관련해서 리포트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화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